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같은 그 글을 읽고 이제 다르게 얘기하는 완전히 다르다기보다는 조금 다른 지점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제 발표를 들으시면서 느끼실 것 같습니다. 저는 미술가들의 전위, 그러니까 신정원 선생님이 얘기한 것 중에서 전위라는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전위라는 것에 그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이제 우리가 한국 현대미술의 기점 얘기할 때 보통 1957년을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 그 근거는 무엇일까? 또 언제부터 우리가 1957년을 전위와 맞춰서 이제 한국 현대미술 기점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었을까? 그러니까 우리 현대는 추상이면서 동시에 전위성을 띄어야지 미술사 안에서 메인스트림 안에 정립을 하게 될 텐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고, 그러면 우리가 많은 글들에서 지금 현재 1957년을 현대미술의 기점으로 잡고 있는데, 그럼 1957년 창작을 했던 그 당사자들은 전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 뭐 이런 그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1957년을 기점으로 잡는 그런 글들을 보면 현대미술가한테, 그 다음에 앵코르멜, 어떤 그 형식의 문제와 내용, 앵코르멜이라는 그 미술 그 형식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1950년 얘기할 때 김한길, 유영거, 이중섭, 박수근, 장욱진 이런 사람들은 그럼 근대 작가라는 얘기인가? 그럼 이들의 위치는 어디에 위치시켜야 되는가? 애매한 지점에서 떠돌아야 되는가? 이런 그 의문을 갖고 그 1950년대에 그 작가들이 생각하는 전위는 어떤 것이었는지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앞에서 얘기한 그 앵코르멜이 뭐 전위 미술이 아니다, 현대 미술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이전에 지금 말한 김한길, 유영고 이 작가들이 얘기했던 그런 50년대의 그 작품들을 보면 이들도 역시 50년대 시대적 상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자리위를 잡아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전위라는 것이 정해진 어떤 특정한 것만이 전위가 아니라 유동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이전에 그 모더니스트라고 얘기한 이들의 작업도 우리가 들여다봄으로써 이제 50년대를 훨씬 더 풍부하게 그 미술사를 정립하지 않을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네, 글을 저는 원고를 읽으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위는 일본사 다이쇼 시기부터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던 용어로 미술에서는 기존 미술을 비판적으로 타파하고 혁신적인 표현을 추구하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1920년대에는 정치색을 띠기도 했지만 1930년대 프롤레타리아 미술이 무너진 이후에는 아방가르드라는 용어와 병용되면서 양식적으로 모던의 첨단 의미를 지니게 되었으며 주로 추상 미술, 다다 슈르리얼리즘이 전후의 미술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더니티와 아방가르드의 관계를 이용한 칼리니쿠스에 따르면 근대 이후 정치적 아방가르드와 예술적 아방가르드가 통합과 반목을 거듭해 왔는데 1920년대 아방가르드는 포괄적인 하나의 예술 개념으로 정착되어 과거를 거부하고 새로움을 숭배하는 모든 새로운 유파를 지칭하게 되었고, 현대미술에서 아방가르드의 의미는 규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성을 띠게 되었습니다. 미술에서 전위는 양식의 문제라기보다 미술가의 정신이나 태도의 문제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전위 미술은 다양한 스펙트럼을 지닐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미술가들이 전위에 관심을 둔 것은 1930년대입니다. 1930년대 생산된 글들 중에서 특히 1930년대 후반이 있어 우리나라 화가상에 이제 퍼져있는 전위 인식은 사실상 굉장히 단편적인 글에서 확인할 수 있을 뿐이긴 하지만 지금 각주 4번에 올려놓은 글들입니다. 여기서 미술가들은 전위에 대해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추상미술과 초현실주의를 전위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점을 보면 추상과 초현실주의, 조울상이라든지 정령 다 추상과 초현실주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1939년 6월 11일에 조선일보에 실린 글에서는 표현주의와 추상 두 개의 꼭지를 글을 정현웅과 김한기가 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오늘날의 추상, 그러니까 오늘날에 있어서 이 당시 기차보다 비행기가 더 매력있다. 그때 이제 김한기가 생각한 거죠. 그래서 현대 생활의 표현 양식이나 방식은 추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제 1939년에 김한기의 생각을 이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이고, 1930년대, 40년대 초까지 김한기의 작업이 어떤 의미를 지닌지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1958년에 최덕규가 현대미술의 개통표를 보여준 것인데, 현대미술의 이해라는 그런 책에서 제가 가져온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1900년대, 1920년대, 50년대 여전히 이 두 개의 개통표 안에 두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파리판은 결국 그 추상에 관련된 것이고, 앵크로멜은 다다와 초연실조에 연결시켜서 두 개의 그 숭이로 1950년대에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계속 읽겠습니다. 1940년대 미술 관련해서 전위라는 단어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해방 이후 한국 미술가들은 현대된 관심이 높아졌고, 1950년대에 이제 전위라는 단어가 다시 등장하는데, 미술가들의 전위 인식은 근대기 형성된 전위 인식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초상미술, 그다음에 초현실주의, 이제 초상미술, 큐비즘, 초현실주의, 다다 초현실주의는 차이가 있지만 이제 같이 그 전위로 묶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그 신정훈 선생님도 여러 차례 언급을 하셨지만 1950년대 미술가들의 전위 인식은 두 개의 층위로 나누어집니다. 1948년 제1회 신사실파 전시회에서 1957년 창립된 모던아트 협회 전시를 통해 작품을 발표한 작가들의 전위 인식과 1957년 결성된 현대미술가 협회 회원이 결성하는 전위 인식은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전자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에서 미술 공부를 한 세대이고, 후자는 한국에서 미술교육을 받은 첫 세대입니다. 이들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이면서 또한 대결 구도로서 50년대 한국 화단의 전위를 담당했던 사람들입니다. 본 발표에서는 4개의 글, 이들이 생산한 4개의 글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자 하는데, 그에 앞서서 그 한목의 1954년에 그 경향신문에 발표한 글을 잠시 살펴보면, 여기에서는 어떤 그 화풍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보다는 국전과 관련해서 제하전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전 같은 경우는 수호부대, 그 다음에 제하전은 전의부대라고 이제 이분시키면서 어떤 전의적인 문화를 생산할 수 있는 제야 단체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을 우위를 두기보다는 두 가지가 같이 병존할 때 진정은 한국화단 진정으로 이제 새롭게 더 활기띤 그런 미술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57년이 되면 많은 제야 단체가 생기게 되는데, 아마 54년에 이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가 55, 56년에 국전 분규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이전에 생산된 글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린 4개의 글을 보면 김한기, 김병기, 이경성, 김병기, 김정을 앞에서 본 그런 작가들이 해당이 되고요. 자, 우선 김한기의 전의미술의 도전이라는 것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기는 전의란 인습적인 기법이나 제재에 반응하는 혁신적 예술 경향, 다시 말해서 새로운 시대의 첨단을 걷는 급진적인 예술 정신을 뜻하고 있습니다. 유파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전위적 역할을 하는 예술을 촉구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다다, 슈룰, 그 다음에 피카소, 미로, 달리, 기타 등등 미국 액션 페인팅까지 소개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김한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이죠. 서울의 진위, 서울의 그 전위 미술은 어떠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앵크로멜 이전의 슈르나
다단이, 추상인이, 퓨진조차도 서울의 미술계는 청하지 못한 것이 아니었던가. 본인의 1930년대의 그 작업에 대해서 스스로 부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김한기는 지금 50년대 얘기지만 1962년에 생산한 글이고 이미 프랑스 도구를 해가지고 3년 동안 머물면서 어떻게 하면 전위적이면서도 국제성이 있는 미술을 만들 것인가, 창작할 것인가 이제 상당히 고민을 했고 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자기의 전위의 노선을 이제 바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의 전위 의식을 수정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의 30년대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앵프로멜, 지금 현재 그 앵프로멜 미술 자체도 전율성이 없다라고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앵프로멜 미술이 있는 것은 좋으나 서울 미술의 전문의들이 모두 다 앵프로멜에 빠져 있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한기는 체험을 창작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서구의 앵프로멜 미술이 한국 미술이 전유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미술가들이 체험하지 못한 미술 사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김한기의 앵프로멜 미술 비판의 응답이라도 하려는 듯이 박서보 선생은 1966년 그러니까 공간 1호에 해당되는 그 앞부분에 강력하게 앵프로멜 미술은 체험적인 한국 전위 미술이다 라는 글을 발표합니다. 앵프로멜은 1950년 한국 동남과 함께 군화의 무더운, 우리가 맨날 들어온 그 글이 바로 1966년에 쓰여진 글입니다. 구미의 열띤 추상이 한국의 전쟁 세대의 열띤 감경과 결부되어 불모지대 개화기가 이루어졌고 어떤 의미로는 구미의 식민시대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며 문화의 발전을 저지하는 봉건적 요소에 대한 안티테제를 모라고 삼았다. 박수호 원장은 이제 한국미술가협회 전시를 얘기하면서 전위운동에서 앵프로멜 미학의 집단화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던아트 협회나 1957년에 같이 발족한 모던아트 협회나 신조협회 등과는 분명히 선을 긋고 자신들만이 진정한 전위 작가다라고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박서보 선생의 글은 계속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1년 후에 67년에 한국 추상회화 10년 특집을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국 추상회화 10년이라는 그 자체의 시작점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1957년 현대미술가협회 창립과 연결을 시켜야 되고요. 지금 이 그림은 잘 아시다시피 박서 선생님의 그림이죠.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잘 안 보이지만 1957년 4월 그 모던아트 협회전을 이제 첫머리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림을 보면 다 현대미업 관련된 사진에 실리고 앵프로멜 다 관련된 이것은 예비된 3개 다 그 앵프로멜 작가들과 관련된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 다음 페이지에 실린 작품들은 모두 현대미술가협회 회원들의 작품들과 앵프로멜 관련 글들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한국 현대미술 10년은 앵프로멜 중심으로 서술이 되어 있고 이게 이제 새롭게 하종현 선생님 작품이 실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것은 김한기 등의 앞에서 보는 그런 그림입니다. 김한기는 도굴 이후 1956년에 도굴한 이후 시대성, 작가의 체험이라는 것이 창작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로 여겼으며 그가 1950년대의 미술이 그 이전 작품과 비교하면 오른쪽에 있는 1957년 프랑스에서 그린 그림에서 오히려 후퇴한 듯한 추상의 개념에서 보면 후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서구 미술을 수용해야 하는 처지에 있던 1950년대 미술가들에게 체험이라는 것은 한국의 전위 작가라는 타이틀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보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김병기와 이경성 앞에서도
보았던 근데 조선일보에서 아카데미즘과 전위미술의 대결이라는 굉장히 선정적 타이틀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선일보에서 이런 타이틀을 뽑는 것은 뭐 여러분들 아시죠? 조선일보사에서 주최하던 현대작가 초대전이 1957년부터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굉장히 그 핵심적으로 중점적으로 논의를 하고자 하는 게 현대작가라는 거죠. 국전과 그 대비되는 현대작가를 이렇게 자꾸 드러내는 것이 큰 목적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글들을 이제 조선일보에서 실지 않았나 싶습니다. 1950년대는 아카데미즘 대 진위, 전위, 구질서 대 신질서로 인식되고 있었고 특히 1960년 4.19 이후에는 전위 인식이 4월 혁명과 연계되곤 합니다. 이 대담에서 이경성과 김병기가 아방가르드로 보았던 작가군은 57년부터 시작된 바로 현대작가 초대전의 출판 작가들입니다. 그래서 모던아트 협회 작가들뿐만 아니라 현대미역전 작가들을 다 분리하지 않고 다 아방가르드 작가로 언급을 하고 있고 바로 그 현대 작가 초대전에 이들을 초대하면서 그 모던한 작가들로 전위적 작가로 이제 인식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 이경성, 김병기 이 두 분이 다 이제 현대미역 이 작가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요. 그래서 이들은 예술성보다는 올바른 문제성을 찾아야 된다라는 그런 언급을 했고 김병기 선생 같은 경우는 현대미역 작가들에 대해서 그것이 방법이 먼저가 아니라 그 방법을 초래한 정신 상태가 먼저 달성되어야 한다. 특히 현대전이나 60년 미역 같은 것은 오리지널리티가 부족하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일찍이 피카소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있던 김병기는 김환규와 마찬가지로 젊은 세대 엠프로메 미술은 서구의 형식을 빌려왔을 뿐 한국 현대 미술로서의 정체성은 부족하다라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김병기와 김창렬의 그 대담이죠. 역시 조선일보에서 그 대담을 자리를 마련했고 거기서 타이틀 모던아트를 척결하는 대담이라는 굉장히 선정적 역시 타이틀을 뽑고 있습니다. 이 글은 이제 두 세대가 인식하는 전위가 무엇인지를 확연하게 드러내는 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병기는 현대미술이란 특정 시기의 미술을 언급할 수 있지만 미술이 오늘은 현실에 부딪히고 있는 작가들의 호흡으로 보고 추상성을 현대적이라고 언급하면서 서구미술에서는 세잔을 그 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김원기가 1939년에 발표한 추상주의 소론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김환기, 유영구, 이중섭을 전위적 작가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한편 김창렬 같은 경우는 이게 바로 40대와 30대의 견해 차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현대 미술의 기점을 다다에 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는 신세대 앵크로메에 대해서 이념을 서 있지 않은데 국제적 양식 도입에 그치고 있다라고 반박을 하고 김창렬은 추상 미술을 도입한 그 선배 앞에서 얘기 나왔죠. 선배들도 내용보다 형식 알맹이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김환기, 유영국은 양식으로서의 추상을 도입한 공력자이지만 정신의 현대 기점을 찾는다면 역시 다다나 수루에서 찾아야 된다. 그리고 이 다다나 수루는 애초부터 앵크로멜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위 미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인두의 오늘의 전위 미술이라는 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인두는 아시다시피 현대미역 회원으로서 그 앵크로멜에 대해서 언급한 그런 글입니다. 하인두의 작품은 58년 그 왼쪽에 있는 것은 현대미역 3회전 그리고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것은 4회전 출품했는지 모르지만 그 왼쪽 이후에 제작한 작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58년의 그림이면
불구하고 이렇게 확연하게 다른 두 양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를 이제 이 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958년 3회 현대미학 전시에서도 기하학적 요소가 강한 작품, 왼쪽인지는 좀 확실하지는 않지만 왼쪽 작품이 출품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인두의 그 말에 의하면 58년 어느 지점에 미셸 따삐에의 또 하나의 예술을 번역하여서 현대 미역배원들이 공유했고, 앵프로멜이 미명 아래 울혈, 저주, 한을 되새기진했고 기하학적 형상을 지워버린 비정형의 회화를 추구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하인두는 현대미역이 지나면 바로 이제 다시 세잔 출종자가 되면서 다시 세잔풍의 그림을 그리게 되고 기하학적 추상 쪽으로 다시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인두의 글을 좀 더 살펴보면 이 글에서 하인두는 바로 이전 세대가 전위로 간주한 추상미술을 개발한 후에 이런 추상미술은 큐비즘을 전제로 출발한 반세기 미술, 그리고 이런 미술은 막다른 암초에 부딪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다이즘의 철저하고 독선적인 가치부정, 합리주의 등 도전을 뒷받침한 슈로리얼리즘은 완고하고 모호한 기성의 예술 장르를 모조리 분쇄하고 이것은 20세기 예술 사상의 가장 큰 변혁이다. 그다음 앵프로멜은 다다의 결과로서 2차 대전 후 광풍처럼 나타나는 기성을 완전 부정하고 새로운 창조를 뜻한 예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메모리를 짓겠습니다. 1950년대 전의식이 있던 미술가들의 공통점은 국정과 같은 제도권에 대한 저항과 일제 강점기로부터 매너리즘적으로 지속된 사실적 표현, 그 다음에 조선미전은 물론 국제를 통해 형성된 아카데미즘에 대한 일체 거부하고 타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인식에서 미술가들은 1957년에 본격적으로 제야미술단체를 결성하였고 반아카데미즘적 미술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1910년에서 20년에 태어난 전후생과 전후에 대한 1930년대생은 전후에 대한 인식이 뚜렷하게 달랐습니다. 전후의 신세대는 세잔이나 문드리앙의 뿌리를 둔 추상미술은 시대성을 담지 못한 전후의 아카데미즘이며 전후의 정신을 잃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 초반에 앵프로멜이 포화 상태가 이르렀을 때 이 또한 전후의 정신의 빛을 잃게 됩니다. 이것은 1972년에 최명령 선생이 홍익미술에 실었던 글입니다. 거기에서 특정 작가를 거론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후의 계열에서 실험적 작업을 하던 작가가 아무런 저항 없이 맞춤적 필요에 따라서 아카데미즘의 온상의 독전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치관을 상실한 역사 불균형 상태라고 얘기하고 굉장히 강력한 암적 존재다 이렇게 파격적인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독일의 문학평론가이자 역사학자인 피터 비르거가 아방가르드 이론에서 이라는 글에서 유럽의 다다와 초현실주의로 대표되는 역사적 아방가르드 운동을 이끌어낸 것은 미학적 자율성을 넘어서 부르주아적 미술 제도를 비판하고 미술을 삶의 실천으로 되돌리려는 욕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듯이 앵프로멜 미술의 순수 추상에 저항하기 위해서 다다에서 전후의식을 찾았다는 점은 전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르거가 인식한 아방가르드와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비르거는 부르주아 사회에 대한 막시즘적 비판을 이론의 전제로 삼았으며 모더니즘 미술은 형식주의이고 심리주의적인데 부르주아 사회의 상업성이 미술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상업과 심리주의와 연결된 것을 해체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모더니즘 속에 존재했던 도전과 반응은 미술에서의 시각적 요소와 전통에 대한 부정이지만 전에는 제도권에 대한 저항뿐만 아니라 상업성에 대한 거부도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국 미술에서 모더니즘, 제도권, 상업성에 대한 저항은 또 다른 시대, 60년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그 각주에서 이승택의 역사와 시각 58년 작품을 언급을 했는데 이 작품은 그 당시에 상업성의 있고 없고를 떠나서 어떤 그
역사에 대한 생각을 이제 남겨놓는 그런 작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발벗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